안녕하세요. 사회통합 프로그램 4단계 한국어와 한국문화 중급 2 제6과 국제화 시대 같이 공부하겠습니다. 자, 6과 국제화 시대. 자, 국제화가 뭔가요? 국제화는 어떤 뜻이에요? 자, 여러분 보통 선생님이 어릴 때는 아주 예전에는 한국 사람은 한국에 살아요. 중국 사람은 중국에 살아요. 베트남 사람은 베트남에만 살았어요. 그런데 요즘은 어때요? 지금 사회통합 프로그램 공부하는 여러분들처럼 지금 한국에, 내가 중국에 태어났거나 내가 베트남에 태어났어도 한국에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요즘은 중국 사람, 베트남 사람이 한국에 살아요. 그리고 한국 사람도 중국에 살거나 베트남에 사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요즘은 자기가 태어난 나라가 아닌 다른 나라에 가서 일을 하기도 하고 공부를 하기도 하고 또 그 다른 나라에서 살기도 해요. 이런 것을 우리는 국제화라고 합니다. 내가 태어난 나라에서만 사는 게 아니라 다른 나라에 여행도 하고 많이 다른 나라에 가서 같이 살 수 있는 이런 거를 국제화라고 하죠. 그래서 시대, 시간 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국제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국제화 시대에 맞춰서 국제사회의 모습과 특징, 이런 어휘들을 공부해 볼 거예요. 그리고 문법은 뭐했던, 뭐일 정도로 이런 거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그림을 보면 어때요? 이 사람들은 지금 어디에 있나요? 대학교에서 공부하고 있는 것 같죠? 요즘 대학교에는 외국 학생들이 유학 와서 공부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사회통합 프로그램 공부하는 학생 중에 유학생들도 좀 있죠. 그래서 요즘은 외국인 학생들이 한국에 와서 공부를 하고 한국 학생도 외국에 가서 공부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자, 여기 이 그림은 어떤가요? 지금 여기에 이렇게 볼런티어, 이게 자원봉사라고 써 있네요. 자원봉사. 여러분, 자원봉사는 뭐예요?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데 돈을 받지 않고 내가 스스로 도움을 주는 거, 이런 걸 자원봉사라고 하죠. 이런 자원봉사를 하는데 지금 외국 사람들, 서로 다른 나라 사람들이 이렇게 같이 모여서 사람들을 도와주고 있는 이런 모습도 볼 수 있네요. 이런 자원봉사를 하는데 꼭 자기가 자기 나라 사람만 도와주는 게 아니라 다른 나라 사람들, 여러 나라 국가의 사람들이 같이 모여서 어떤 사람들을 도와주거나 이렇게 활동을 하는 그런 경우들도 있죠. 자, 여기 이 사진은 어떻습니까? 지금 회의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회의. 그런데 보면 여기 이렇게 깃발 이런 것들이 있는 거 보니까 서로 다른 나라의 사람들끼리 모여서 어떤 큰 회의를 하는 것 같아요. 요즘은 국제기구, 이따가 배우겠지만 여러 나라 사람들이 대표로 모여서 회의를 하고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서로 같이 같이 일을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이런 걸 국제기구라고 하죠. 이런 것처럼 국제사회에서 어떤 일들을 하는지 이런 어휘나 이런 표현 같은 것들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휘부터 보겠습니다. 현대 국제사회는 어떤 모습이에요? 자, 어휘를 배울게요. 국제협력단체가 늘어나다. 자, 국제, 이렇게 여러 나라, 하나의 나라가 아니라 여러 나라, 세계적으로 협력, 같이 서로 일하는 거죠. 같이 도와서 일을 하는 거예요. 단체,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는 이런 거 단체라고 하죠. 그래서 나라와 나라끼리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같이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도와요. 이런 걸 국제협력단체라고 하죠. 근데 이런 모임 같은 것들이 늘어나다. 이거 늘어나다는 뭐예요? 이렇게 작은 게 이렇게 커져요? 이렇게 늘어나나요? 그런 뜻이 아니죠. 사람들의 모임, 단체 이런 것들이 늘어난다는 건 거기에 일하는 사람들이 많아져요. 그런 모임들이, 이런 사람들이 많아진다는 이야기입니다. 단체가 늘어나다. 이런 표현 외워두시면 좋아요. 사람들이 많아진다는 뜻이에요.
국제 교류가 활발해지다. 국제 교류. 교류는 뭔가요? 교류. 이렇게. 사람과 사람이 만나는 거예요. 사람과 사람이 만나서 같이 일을 하고, 이야기를 하고, 회의를 하고, 문제를 해결하고, 이런 걸 국제 교류라고 하죠. 국제 교류. 서로 만나요. 이런 만남이 활발해져요. 만남이 활발해지다. 자주 만난다는 말이죠. 자주 만나요. 교류가 활발해지다. 자주 만나요.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다문화 사회가 되다. 우리 지난번에 배웠는데 다문화 사회라는 건 뭔가요? 예전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전에는 한국에는 한국 사람만, 중국에는 중국 사람만, 베트남엔 베트남 사람만 사는 경우가 많았는데 요즘은 한국에도 외국 사람, 중국 사람, 베트남 사람, 인도, 미국, 영국 여러 사람들이 같이 살아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거기서 일도 하고 같이 살고 그리고 결혼하기도 하고 그래서 여러 나라 사람들이 같이 이렇게 사는 다문화, 여러 가지 문화, 다문화 사회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한국도 다문화 사회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국제 분쟁을 해결하다. 분쟁이 뭔가요? 분쟁은 서로 싸우는 거예요. 보통 영토 어떤 한국에도 이런 문제가 있는데 어떤 섬, 우리 독도라는 섬이 있어서 다른 나라하고 서로 이건 내 거야 이렇게 서로 싸우기도 하고 서로 다른 나라끼리 좀 간섭을 하기도 하고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있죠. 이런 걸 분쟁이라고 합니다. 서로 총을 쏘면서 싸우기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안 되겠지만 이런 걸 국제 분쟁이라고 합니다. 그런 분쟁을 해결해요. 문제가 있으니까 서로 중간에서 도와주는 사람이 우리 이렇게 하지 말자, 싸우지 말자 이런 걸 좋게 말로 이야기합시다. 이런 걸 분쟁을 해결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분쟁을 해결하다. 자, 국제화 시대의 국가와 개인이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가요? 우선 어휘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자, 국제기구에 가입하다. 자, 국제기구. 기구는 어떤 모임 같은 거예요. 어떤 문제나 어떤 좋은 일을 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모이는 거. 그런데 이런 국제, 어떤 한 나라에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나라와 나라끼리 만나서 어떤 기구를 만들어요. 어떤 모임을 만든다는 겁니다. 그런 모임에 가입해요. 그런 모임에 모든 나라가 다 가입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들어갈 수 있는 나라가 있고 들어갈 수 없는 나라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시아에 있는 이 국제기구라면 다른 미국, 영국 이런 나라가 들어올 수는 없겠죠. 아시아의 모임이니까요. 그래서 어떤 특정 기구에 가입하거나 같이 활동을 하거나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국제기구에 가입하다. 그리고 외교 관계를 맺다. 외교는 뭐예요? 나라와 나라끼리 서로 이렇게 약속을 하고 만나서 이렇게 교류하는 거. 이런 걸 외교라고 하죠. 이런 관계를 맺어요. 관계를 맺다. 서로 만나서 이야기하고 무언가 같이 할 수 있는 일들을 같이 하는 거. 이런 걸 외교 관계를 맺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리고 세계 평화 유지에 힘쓰다. 세계 평화. 평화는 뭐예요? 우리 싸우지 말고 좋게 말로 이야기합시다. 이런 걸 평화라고 하죠. 이런 걸 유지. 유지는 계속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싸우지 않고 이렇게 잘 지내는 것을 계속 가지고 가는 거. 계속 하는 거. 이런 걸 평화 유지라고 하죠. 세계 평화 유지에 힘쓰다. 이런 유지에 힘쓰다. 힘쓰다는 노력한다는 말이죠. 그래서 평화 유지에 힘써요. 평화 유지에 힘쓰다. 유지에 힘쓰다. 이런 거 같이 외우면 좋아요. 자, 이따 한 번 더 정리해 드리겠지만 여기에 관계를 맺다. 기구에 가입하다. 기구에 가입하다. 관계를 맺다. 유지에 힘쓰다. 이런 거를 같이 잘 외워 주십시오. 만약에 이렇게 이것은 뭐예요? 여기 어떤 게 들어갈 수 있나요? 유지의 가로. 이 뒤에 어떤 게 들어갈 수 있어요? 1번, 2번, 3번, 4번. 이런 문제가 많이 나올 수 있습니다. 꼭 외워두세요. 자, 문화 교류를 추진하다. 문화 교류. 교류는 뭐예요? 같이 만나서 이야기하고 무언가 같이 일을 해요. 문화 교류는 뭔가요? 보통 문화 교류라고 하면 만나서
문화에 대한 거, 뭐 이렇게 노래를 부른다든지, 아니면 춤을 춘다든지, 아니면 예를 들어서, 중국이나 베트남에서 김치를 만들어 봐요. 같이 김밥을 만들어서 먹어봐요. 그리고 케이팝 춤 추는 것을 같이 보고, 같이 춤도 춰보고, 이런 거 문화 교류라고 합니다. 문화 교류를 추진해요. 추진하다는 뭐죠? 야, 우리가 합시다. 해봅시다. 같이 해봐요. 만들어보고 하는 거. 이런 걸 추진이라고 하죠. 그래서 문화 교류를 추진해요. 교류를 추진하다, 이것도 같이 외우세요. 뒤에 추진하다 뭐예요? 어떤 게 올 수 있어요? 이런 거 물어보는 문제가 나올 수 있으니까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기구에 가입해요. 관계를 맺어요. 유지에 힘써요. 교류를 추진해요. 이런 거 잘 외워두세요. 자, 그리고 다국적 기업이 증가해요. 다국적, 여러 나라에 있어요. 한 나라에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개의 나라에 있는 거, 이런 걸 다국적이라고 하죠. 그런 기업, 회사가 증가해요. 회사가 많아지고 있어요. 다국적 기업이 어떤 회사인가요? 보통 한국에는 삼성, LG, 이런 회사들이 중국에도 있고 베트남에도 있습니다. 물론 한국에도 있죠. 이런 걸 다국적 기업이라고 하죠. 또 애플, 스타벅스, 이런 것도 어떤 한 나라에만 있는 회사, 이런 기업이 아니라 전 세계에 다 있습니다. 이런 걸 다국적이라고 하죠. 다국적 기업. 다국적 기업이 많아지고 있어요. 증가하고 있어요. 그리고 해외 지사를 늘리다. 해외는 뭐예요? 우리나라가 아니라 외국, 다른 나라, 이런 뜻이죠. 외국의 지사. 자, 본사. 가운데 가장 큰 회사가 있고 그 옆에 다른 나라의 좀 작은 회사. 이 지는 가지라는 뜻이죠. 가지. 이렇게. 이거. 이렇게. 그래서 지사. 작은 회사. 다른 나라의 작은 회사를 만들어요. 지사를 늘리다. 늘리다라는 건 아까도 말했지만 이렇게 늘리는 게 아니고 많아져요. 이런 뜻이죠. 늘리다. 그리고 국가 간 스포츠 교류를 활발히 하다. 자, 서로 나라와 나라끼리, 나라와 나라 사이에 스포츠 교류. 여기 보시는 것처럼 나라하고 나라끼리 축구, 야구, 이런 걸 같이 하기도 하죠. 이런 걸 활발히 해요. 교류를 활발히 하다. 이런 것도 같이 외워두면 좋겠죠. 자주 해요. 교류를 활발히 해요. 자주 해요. 자주 만나요. 이런 뜻입니다. 외국어에 능통하다. 외국어 능통. 능통은 잘해요. 이런 뜻이죠. 능통은 잘해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외국어에 능통하다. 한국어에 능통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리고 해외 봉사단체에 지원하다. 자, 해외, 외국이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봉사. 아까도 잠깐 배웠죠. 다른 사람을 도와줘요. 돈을 받지 않고 도와주는 거, 봉사라고 하죠. 그런 단체, 모임, 여기에 지원해요. 제가 하겠습니다. 같이 하는 거죠. 해외 봉사, 외국에 나가서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데 내가 돈을 받지 않고, 아니면 조금 받을 수는 있지만 그 큰 돈을 받지 않고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그런 단체에 지원해요. 그런 단체에 가서 같이 일을 해요. 이런 뜻입니다. 자, 그리고 세계 시민 의식을 가지다. 이거 좀 어려운 표현인데요. 전 세계, 모든 나라의 시민은 어떤 그 나라에 사는 사람들 말하는 거죠. 국민, 시민, 그리고 의식은 생각. 그런데 세계 시민 의식이라는 게 뭘까요? 세계 시민 의식이라는 건 나는 한국 사람이니까 한국이 제일 좋고 다른 나라 사람은 싫어요. 다른 나라 사람 가세요. 우리는 여기는 한국 사람만 살 거야. 아니면 나는 한국에만 살 거고 나는 한국 사람이니까 다른 나라에는 안 갈 거예요. 라든지 아니면 여기는 한국이고 나는 여기서 조금 쓰레기를 많이 버려도 괜찮아요. 다른 나라 나빠지는 거 상관없어요. 지금 한국에서 쓰레기를 많이 버리고 자동차를 많이 타고 다녀서 지구가 뜨거워져요. 지구가 뜨거워져서 얼음이 녹고 이렇게 바닷물이 올라가서 이렇게 바닷물 속으로 들어가는 나라가 있다고 해요. 그렇죠? 하지만 선생님은 지금 한국에 살고 있으니까 저는 괜찮아요? 신경 쓰지 않아요? 이런 게 아니고
나는 세계에 살고 우리 다른 나라에 있는 사람도 다 똑같이 같이 살고 있어요. 하나의 시민처럼. 어떤 한 도시에 사는 사람, 도시에 같이 사는 사람처럼 내가 한국 사람만 생각하지 않고 중국 사람도 생각하고 베트남 사람도 생각하고 우리 같이 잘 지냅시다. 다른 나라의 환경, 이렇게 바닷물이 녹아서 바닷물이 많아져서 이렇게 들어가는 나라가 생기지 않도록 우리 그러면은 버스나 지하철 같은 것을 이용하고 자동차 이런 거 많이 타지 맙시다. 지구를 너무 뜨겁게 지구 온난화 되지 않게 같이 노력하자. 이렇게 생각하는 거, 이런 걸 세계 시민 의식이라고 합니다. 나는 한국 사람이니까 한국 사람이 최고고 나는 다른 사람은 신경 안 써요. 이런 게 아니고 나는 세계에 사는 사람이고 우리 모든 사람은 다 똑같으니까 우리 같이 돕고 다른 사람이 나쁘게 되지 않도록, 다른 나라 사람들이 나쁘게 되지 않도록 같이 노력하면서 삽시다. 이런 걸 세계 시민 의식이라고 해요. 그런 의식을 가져요. 의식을 가져요. 이렇게 생각을 가져야 된다는 말이죠. 중요한 표현이에요. 그리고 해외 지사에서 근무하다. 우리 해외 지사 아까 여기서 배웠죠? 해외 지사에서 근무해요. 내가 한국 사람이지만 베트남에서 일해요. 내가 베트남 사람이지만 한국에서 일해요. 이런 거. 베트남에 본사가 있는데 한국에 있는 지사에 가서 일해요. 해외 지사에서 근무하다. 괜찮습니까? 자, 우리 여기서 또 하나 공부해야 할 게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질문에 국가, 개인. 자, 국가가 할 수 있는 일, 그리고 개인이 할 수 있는 일이 서로 다르죠. 예를 들어서 국제기구에 가입해요. 이건 개인이 할 수 없어요. 나라가 해야 됩니다. 국제기구는 나라와 나라가 만나서 만드는 그런 기구이기 때문에 개인이 할 수는 없어요. 자, 국제기구에 가입하다는 국가이겠죠? 외교 관계를 맺다는 어떤가요? 외교는 나라와 나라가 만나서 맺는 거죠. 이것도 국가가 해야 됩니다. 세계 평화 유지에 힘쓰다. 세계 평화 유지 이거 개인이 할 수도 있지만 보통 국가와 국가 간에 서로 노력을 해야 되죠. 세계 평화 유지도 국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문화 교류를 추진하다. 문화 교류는 서로 나라와 나라가 만나서 하기도 하고 개인이 만나서 할 수도 있으니까 문화 교류는 보통 국가에서 많이 하지만 개인도 교회나 이런 곳에서도 할 수 있죠. 이거 문화 교류는 국가나 개인 둘 다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다국적 기업이 증가하다. 자, 기업이 증가하는 건 국가가 조금 도와줄 수도 있지만 이거는 개인이죠. 그리고 해외 지사를 늘리다. 이것도 개인입니다. 회사가 하는 거니까요. 그리고 국가 간 스포츠 교류를 활발히 하다. 이거는 국가 간이니까 이건 국가에서 할 수도 있고 개인이 할 수도 있겠네요. 자, 그리고 외국어에 능통하다. 외국어를 배우는 건 국가가 하는 일이 아니죠. 이거는 개인이 하는 일. 해외 봉사단체에 지원하다. 이것도 개인이 하는 일. 그리고 세계 시민의식 가지다. 이것도 개인이 하는 일. 해외 지사에서 근무하다. 이것도 개인이 하는 일. 그래서 여기에서 국가가 하는 일과 개인이 하는 일을 조금 기억해 두시면 좋겠어요. 문제가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자, 문법 배워볼까요? 던. 자, 과거에 반복된 사건이나 행위, 상태를 회상하거나 현재까지 지속되지 않음을 나타낼 때. 자, 이거 무슨 말이에요? 더 이런 거는 과거입니다. 예전에, 전에 했었어요. 그런데 지금 지속되지 않아요. 지금은 아니에요. 더는 과거에 여러 번 자주 많이 했었어요.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아니에요. 이럴 때 쓰는 말입니다. 한번 같이 볼까요? 요즘 다문화 사회가 되면서 국제 결혼하는 부부가 해마다 늘고 있다고 해요. 자, 많아지고 있어요. 전에는 남편이랑 걸어가면 신기하게 쳐다보던 외국 사람이다 이렇게 보던 사람들도 이제는 많이 달라졌어요. 전에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는데 달라졌어요. 자,
신기하게 쳐다보던, 그때는 이렇게 보던 사람이 있었어요. 지금은 아니라는 말이죠. 자, 못 보던 가방이네요. 새로 샀어요? 전에 못 보던, 보지 못했던 가방. 자, 그 많던 동네 친구가 이제는 다른 먼 곳으로 이사를 해서 만나기 어려워요. 전에 많았어요. 동네 친구. 전에 많았던 동네 친구. 지금은 많지 않다는 말이네요. 3년 동안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었어요. 다녔어요. 지금은 안 다녀요. 다니던 회사. 이렇게 말하면 됩니다. 연습을 해볼까요? 자국에서만 사업을 하던 기업들이 해외로 진출하고 있어요. 진출. 해외에 나가서, 진출은 이렇게 간다는 말이에요. 해외에 가서 일하고 있어요. 자국. 자기 나라. 한국이면 한국, 중국이면 중국, 베트남이면 베트남. 한국에서만, 자국에서만 하던 사업을 하던 기업들이 한국에서만 일하던 회사가 해외로 가고 있어요. 다른 나라로 가고 있어요. 해외로 진출하고 있어요. 해외로 진출하다. 이런 표현 기억해 두시면 좋을 거예요. 자, 기업들이 자국에서만 사업을 하다. 기업들이 해외로 진출하고 있다. 자, 일부 국가들이 위기를 겪다. 일부 국가들이 국가 간 협력으로 위기를 극복했다. 자, 위기를 겪던 일부 국가들이 국가 간 협력으로 위기를 극복했다. 이렇게 하면 되겠죠? 위기를 겪다. 위기는 뭐예요? 어려운 일이죠. 어려운 일을 겪어요. 겪다는 내가 하고 싶지 않지만 그 일이 있어요. 이런 말이죠. 나는 하기 싫은데 그 일을 했어. 그 일이 되었어요. 이런 말이죠. 위기를 겪다. 같이 외워두시면 좋아요. 위기를 겪다. 꼭 외워두세요. 일부 국가들이, 어떤 나라들이 국가 간 협력으로 서로 나라와 나라가 도와서 위기를 극복했어요. 이겼어요. 지금은 괜찮아요. 해냈어요. 이런 뜻이죠. 극복. 그래서 위기를 겪다, 위기를 극복하다, 이런 것도 같이 꼭 외워두십시오. 자, 한국이 다른 나라의 도움을 받아요. 한국이 세계 곳곳에 해외 봉사단을 보내요. 봉사단, 이거 단은 단체라는 뜻이죠. 해외에 나가서 봉사하는 이런 사람들을 보내요. 그래서 다른 나라의 도움을 받던 한국이 세계 곳곳에 해외 봉사단을 보내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리고 서로 관심이 없다. 두 나라가 문화 교류가 활발해졌다. 서로 관심이 없던 두 나라가, 두 개의 나라가 문화 교류가 활발해졌어요. 교류가 활발해지다. 아까 배웠죠? 자주 만나요. 이런 말이에요. 자, 외국어를 전혀 몰라요. 내 동생이 외국어를 유창하게 해요. 유창하다. 이렇게 잘 말해요. 발음이 좋아요. 이런 걸 유창하다라고 말하죠. 외국어를 전혀 모르던 내 동생이 외국어를 유창하게 해요. 공부를 열심히 했나 봐요. 괜찮습니까? 자, 두 번째 문법, 을 정도로. 여기에 받침이 있기 때문에 항상 을 정도로, 정 이렇게 발음해야 됩니다. 을 정도로 이렇게 발음해야 되겠죠. 뒤에 오는 행동이나 상태가 앞말과 비슷해요. 이렇게 뒤에 오는 것이 앞과 비슷합니다. 이게 서로 비슷해요. 이거 뭐뭐 할 정도로 이렇게 비슷하다는 뜻인데 보통 강조해서, 약간 과장해서 표현할 때 많이 써요. 어떤 것인지 한번 같이 볼게요. 요즘 학교마다 국제교류, 국제교류가 활발해서 교환학생 프로그램도 많이 생긴 것 같아요. 교환학생, 베트남에 있는 학생이 한국으로 가고 대신에 한국에 있는 학생이 베트남으로 가고, 이렇게 같이, 이렇게 교환학생이라고 하죠. 이런 교환학생 프로그램이 많이 생겼어요. 저도 대학에 올 때 한국 교환학생으로 온 적이 있었는데 시간이 얼마나 빨리 지났는지 모를 정도로 즐겁게 지냈어요. 아주 즐거웠어요. 어떻게요? 얼마나 빨리 지나는지 몰라요. 시간이 되게 빨리 가서 어떻게 시간이 빨리 갔지? 이걸 몰라요. 그럴 정도로 즐겁게 지냈어요. 그래서 재미있었다는 말이죠. 그런데 정말 시간 지나는 걸 몰라요?
조금 알았겠죠. 알지만 모를 정도로 약간 과장이에요. 약간 과장해서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얼마나 빨리 지났는지 모를 정도로 즐겁게 지냈어요. 그래서 얼마나 빨리 지났는지 모를 정도로 얼마나 이렇게 읽으면 진짜 한국 사람 같겠죠. 자, 어제 늦게 퇴근했어요? 피곤해 보이네요. 요즘 일이 많아서 아침에 못 일어날 정도로 피곤해요. 못 일어날 정도로 발음 못 일어날 정도로 피곤해요. 어떻게 피곤해요? 아침에 못 일어나요. 그런데 정말 못 일어나나요? 아파요? 아니죠. 일어나기 힘들어요. 약간 과장이에요. 아침에 못 일어날 정도로 피곤해요. 이 소설은 밤을 새워서 읽을 정도로 재미있어요. 정말 재미있어요. 어느 정도요? 밤을 새워서 읽어요. 밤새 읽어요. 출퇴근 시간에는 발 디딜 틈이 없을 정도로 지하철에 사람이 많아요. 지하철에 사람이 많아요. 그런데 발 디딜 틈이 없을 정도? 발 디딜 틈이 없다. 요건 좀 기억해 두십시오. 발 디딜 틈이 없다. 자, 발 디딜 틈, 이거는 그 공간. 이게 사이 이런 뜻이죠. 공간. 그래서 이렇게 바닥이 있는데 사람 발이 발이 다 있어서 여기 이게 틈이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서 있을 자리가 없어요. 내가 발을 디뎌요. 발을 이렇게 넣을 이런 공간이 없어요. 이럴 정도로 지하철에 사람이 많아요. 진짜요? 정말 내가 발을 이렇게 발을 밟고 이렇게 서 있을 그런 공간이 없어요? 그런 자리가 없어요? 약간 과장이에요. 사람이 많다. 발 디딜 틈이 없다. 발 디딜 틈이 없다. 이건 무슨 뜻이에요? 사람이 많아요. 사람이 정말 많아요. 발 디딜 틈이 없어요. 왜 사람이 많아요? 아마 조금 인기가 있거나 많은 사람들이 모여야 해서 발 디딜 틈이 없어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기억해 두세요. 연습을 해볼까요? 동생의 외국어 실력이 어때요? 국제기구에 지원할 정도로 외국어를 잘해요. 자, 국제기구, 여러 나라 사람들이 같이 모여서 일을 하죠. 외국어가 꼭 필요하겠죠. 그래서 동생의 외국어 실력이 어때요? 국제기구에 지원할 정도로 외국어를 잘해요. 이링씨의 회사는 어때요? 해마다 해외 지사를 늘릴 정도로 발전하고 있어요. 해마다 매년 1년, 2년, 3년 해외 지사를 늘려요. 자, 해외 지사가 많아진다는 말이죠. 이렇게 늘릴 정도로, 많아질 정도로 해외 지사를 늘릴 정도로 발전하고 있어요. 이렇게 말하면 되겠죠? 오늘 고향 날씨는 어때요? 앞이 안 보일 정도로 비가 많이 내려요. 자, 앞이 안 보이다. 비가 많이 내리다. 무슨 말이에요? 비가 많이 와서 앞에 볼 수가 없어요. 정말요? 이것도 약간 과장이죠. 앞이 안 보일 정도로 비가 많이 내렸어요. 제주도는 어때요? 계속 생각이 날 정도로 아름다운 곳이에요. 생각이 계속 나요. 그럴 정도로 아름다운 곳이에요. 이태원은 어때요? 한국이 아니라고 생각될 정도로 문화가 다양해요. 자, 이렇게 말하면 되겠죠? 자, 읽기를 해보겠습니다. 국제화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우리는 어떤 일을 할 수 있을까요? 세계를 무대로 활동하다. 자, 무슨 뜻이에요? 세계를 무대로. 무대는 뭐예요? 무대는 가수가 노래를 해요. 연극 같은 것을 해요. 이런 걸 무대. 가수가 이렇게 올라가서 노래를 부르는 곳. 이걸 무대라고 하죠. 세계를 무대로 활동을 해요. 노래를 한다는 말이에요? 아니죠. 세계를 무대로 활동하다. 이거는 세계에 나가서 일을 해요. 세계에 나가서 한국에만 사는 게 아니라 미국에 가기도 하고 영국, 베트남, 중국 이런 데 가서 활동을 해요. 이런 데 가서 일을 해요. 세계를 무대로 활동을 해요. 이렇게 말합니다. 국제적 감각을 키우다. 이것도 잘 기억해 두세요. 감각을 키워요. 이거 느낌을 어떻게 크게 만들죠? 이거는 약간 공부를 하고 이렇게 이해하는 능력.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읽을 수 있는 능력, 이런 걸 말하는 거예요. 감각을 키우다. 그래서 국제적 감각을 키우다, 이런 건 뭘까요? 예를 들어서 만약에 선생님이 빵을 만들어요. 빵을 한국 사람만 좋아하는 빵, 이게 아니라 빵을 만드는데 중국 사람도 좋아하고 베트남 사람도 좋아하고 미국 사람, 영국 사람, 모든 사람들이 좋아할 수 있는 그런 빵을 만들어요. 그런 생각, 그런 아이디어, 그런 느낌, 그런 지식을 갖춰요. 그런 지식을 공부해요. 이런 걸 국제적인 감각을 키우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어떤 하나의 나라 사람들만 좋아하는 게 아니라 세계의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 그런 사람들과 같이 일하는 거, 그런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을 생각해내는 거, 이런 것을 국제적인 감각, 국제적 감각이라고 하고, 그것을 감각을 키우다, 감각을 키우다, 감각을 키우다. 같이 외워두세요. 세계 시민의식을 갖다. 세계 시민의식, 아까도 잠깐 공부했었죠? 다른 나라 사람하고 같이 잘 지내요. 다른 나라 사람들에게 예의 있게 행동을 해요. 이런 거 세계 시민의식, 이런 걸 가져요 라고 표현할 수 있죠. 다양한 문화를 존중하다. 존중하는 건 뭐예요? 이렇게 맞아, 이것도 되게 좋은 거예요. 나도 좋게 받아들입니다. 나는 좋다고 생각해요. 최고예요. 이렇게 말해주는 거, 이거 존중이죠. 다양한 문화. 다른 나라 사람들을 만나서 같이 지내다 보면 가끔 이해할 수 없는 문화가 있을 때가 있어요. 그건 나쁜 게 아니고 서로 다른 겁니다. 그래서 그걸 이해하고 이렇게 존중해야 되겠죠. 다양한 문화를 존중해야 됩니다. 이런 거 꼭 필요할 거예요. 자, 열린 마음을 가져요. 마음이 이렇게 열려 있어요. 무슨 말이에요? 여기 편견이 없다는 말입니다. 편견. 저 사람은 저 나라 사람들은 안 좋아. 저 나라 사람들은 친절하지 않아요. 저 나라 사람들은 나쁜 사람이 많아요. 이런 거 편견입니다. 이런 편견 없이 외국 사람이니까 우리 같이 친하게 지내봅시다. 나도 너희 나라에 배우고 싶은 거가 많아요. 이렇게 열린 마음을 가지고 서로 만나는 거. 열린 마음을 갖다. 이것도 같이 이렇게 외워두시면 좋은 도움이 될 거예요. 외국어를 구사하다. 구사하다는 건 사용하다는 뜻이에요. 보통 외국어, 말 같은 걸 구사, 이렇게 말하거든요. 외국어를 구사하다. 같이 외워두십시오. 자, 국제화 시대에 갖춰야 할 것들은 뭐가 있을까요? 같이 한번 공부해 보겠습니다. 국제화 시대에 필수적으로, 국제화 시대 아까 배웠죠? 세계 다른 나라에 가서 같이 사는 경우가 많아요. 국제화 시대에서 필수적으로 꼭 있어야 돼요. 갖추다. 꼭 필요해요. 꼭 있어야 돼요. 갖춰요. 필수적으로 갖춰요. 꼭 있어야 되는 거는 뭘까요? 당연히 외국어. 보통 영어겠죠? 외국어 능력이 아닐까요? 직장인 과반수 50%라는 말이죠. 많은 사람들이 업무 때 사용하지 않지만, 업무 때 회사에서 쓰지 않아요. 회사에서 쓰지 않지만 외국어 능력이 필요해 라고 대답했어요. 요즘은 외국어를 구사하는 능력, 외국어를 말할 수 있는 거, 외국어를 말할 수 있는 게 최우선으로 필요한 것 같아요. 제일 중요해요, 이런 말이죠. 최우선으로 필요해요. 자, 국제화 시대를 살아가기 위해서는 편견, 선입견, 저 사람은 그럴 거야, 저 사람은 항상 그래, 이런 거 편견이죠. 선입견, 이건 더 나쁜 생각이에요. 쟤 정말 나빠, 이런 거 선입견. 이걸 버려요. 편견을 버리다. 같이 외우세요. 편견을 버리고 열린 마음으로 변화와 다름, 서로 달라요. 받아들여요. 다른 것을 이렇게 받아들여요. 맞습니다. 유네스코, 이 국제기구죠. 유네스코에서도 세계 각국의 다양성, 달라요. 다른 것을 인정하자. 이거 받아들이자, 인정하다. 같은 뜻이죠. 협약, 약속했어요. 서로 약속했어요. 협약을 맺었어요. 협약을 맺다. 이것도 같이 외워두세요. 협약을 맺다. 약속을 하는 건데 사람하고 사람 하는 게 아니라 기관과 기관, 단체와 단체,
나라와 나라가 서로 약속하는 거, 이런 걸 협약이라고 하고, 보통 협약은 맺다 이렇게 말합니다. 협약을 맺다. 이것도 기억해 두세요. 다문화 사회로 변하면서 다양한 문화를 존중하기 위한 노력이 세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요. 다른 나라 사람, 다른 여러 가지 문화를 이해합시다. 이거 존중합시다. 괜찮아요. 좋아요. 이렇게 받아들입시다. 이런 말이죠.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열린 마음을 갖기 위해서 어릴 때부터 다양한 문화를 경험해요. 어릴 때부터 외국 사람을 만나고 어릴 때부터 다른 나라 아이들과 이렇게 친하면서 그 문화를 배우면 쉽게 적응할 수 있겠죠. 그리고 그런 것들이 국제적인 감각, 내가 다른 나라에 가서 다른 나라 사람들과 같이 살 때 이렇게 국제적인 감각을 키우는 훈련이 필요해요. 이런 것들이 도움이 되겠죠. 그리고 요즘은 국제사회에서 세계 시민의식 갖기를 강조하고 있는데, 중요하다고 계속 말하는 거죠. 국제사회에서 세계 시민의식 갖기. 자, 우리 다 같은 사람들이니까 우리 친하게 지냅시다. 나쁘다고 생각하지 말아요. 이런 걸 세계 시민의식 갖기를 중요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를 위해서 초, 중, 고등학교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세계 시민 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 교육을 실시하다, 교육을 해요. 이런 말이죠. 그래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때부터 야, 이거 다른 나라 사람들이랑 친하게 지내야 돼. 우리가 특별한 거 아니야. 우리는 존중해줘야 됩니다. 이런 걸 어릴 때부터 학교에서 가르쳐줘야 된다. 교육을 실시해야 된다. 이런 뜻이죠. 마지막 하나 더 볼까요? 전 세계를 무대로 활동하려면 국제사회의 정치, 경제, 문화 등의 배경 지식을 갖추는 것이 중요할 것 같아요. 전 세계 무대로 활동을 해요. 무대로 활동하다 다른 나라에, 여러 나라에 가서 일하고 싶어요. 활동하려면 국제사회의 정치, 경제, 문화 이런 것들의 배경 지식은 뭐예요? 내가 사전에 알고 있는 것, 그 나라 사람들이 무엇을 좋아해요? 그 나라 사람은 어떤 역사를 가지고 있어요? 그 나라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해요? 이런 거를 알고 있어야 돼요. 배경 지식이라는 거죠. 내가 다른 나라에, 여러 나라에 가서 일하려면 그 나라 사람들이 어떤지 잘 알아야 돼요. 배경 지식이 필요하다. 이런 말입니다. 자, 다음은 해외 취업 성공 수기. 외국에 취업, 직장을 구했어요. 외국에서 일해요. 이걸 성공했어요. 수기는 이렇게 나는 이렇게 해서 잘 됐습니다. 라고 쓴 글이에요. 자, 읽어보시고 문제를 풀어봅시다. 자, 첫 번째 문제 볼까요? 이 사람은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있어요? 여기 보면 여러 번 나오긴 하는데, 제가 중국에서 다니는 회사, 이거 보면 알 수 있죠? 중국에서 회사를 다녀요. 중국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되겠네요. 자, 그리고 이 사람이 그곳에 간 이유는 무엇입니까? 왜 갔어요? 중국에 왜 갔어요? 학교에서 배운 중국어를 사용해 보기 위해 갔습니다. 저는 처음 학교에서 배운 중국어를 사용해 보기 위해 처음으로 중국에 갔어요. 왜 중국에 갔어요? 학교에서 배운 중국어를 학교에서 공부 많이 했으니까 이제 중국에 가서 한번 시험해보자, 한번 써보자, 이렇게 해서 갔다고 합니다. 이렇게. 괜찮나요? 자, 같으면 O, 다르면 X 한번 보겠습니다. 이 사람은 지금 하는 일을 여러 번 포기했다. 자, X 어떻게 할 수 있나요? 여러 번 포기했어요. 여기 보면 포기하지 않고 다시 도전했다. 포기하지 않았다. 이런 말도 있고, 여기에 보면 문화 때문에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었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자,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어요. 이제 이게 하기 싫어. 이제 집에 갈 거야. 이것도 포기라는 뜻이죠. 포기하고 같은 의미인 것 같아요.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어요. 그런데 포기하지 않았다는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포기했다가 아닙니다. 틀렸어요. 포기하지 않았어요. 이렇게. 그리고 이 사람은 중국어를 아주 잘해서 합격했다. 중국어를 잘해서 합격했나요? 여기 보면 중국인들과 비교해 부족한 언어 실력. 자, 부족한 언어.
잘 못해요. 중국어 잘 못한다는 말입니다. 아주 잘하는 건 아닌데 다양한 경험을 한 외국인. 이 사람은 경험이 많은 외국인이라서 합격하게 됐어요. 그쵸? 중국어를 잘해서 합격한 게 아니죠. 중국어가 아니고 경험이 많아서 합격을 했다라고 돼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렇게. 자, 이 사람은 자신과 다른 문화를 결국 끝내는 마지막으로는 받아들였다. 여기 보면 저는 그 나라의 문화를 받아들이는 자세가 부족했다는 것을 깨닫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있는 그대로. 그래서 마침내 끝내는 결국은 받아들였어요. 이렇게는 이런 말이죠. 자, 괜찮습니까? 자, 오늘 마지막으로 국제기구 문화정보 보겠습니다. 국제기구가 있는데요. 대표적인 국제기구는 뭐가 있나요? 보통 UN, 국제연합 UN을 기억하고 이야기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 국제기구에 나오는 내용은 조금 어렵지만 국제기구는 뭔가요? 국제기구의 변화에 대해서 설명해 보세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국제기구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세요 라고 합니다. 그래서 보면 보통 동남아 국가연합 아센, 이거 베트남, 중국 이렇게 가입이 돼 있죠. 그리고 세계무역기구 WTO, 조금 어려워요. 선생님도 잘 모릅니다. 이런 거 이렇게 설명을 할 수 있으면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한번 읽어보시고 UN, WTO, 아센, 동남아 국가연합 이런 거를 이런 단어라도 이런 이름이라도 기억을 좀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선생님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것은 인터뷰에 조금 어려우니까 잘 나오지 않을 것 같은데 책이 바뀌어서 앞으로는 어떨지 잘 모르겠어요. 한번 읽어보시고 내용을 알고 있으면 혹시 인터뷰할 때 물어본다면 대답을 할 수 있겠죠? 조금이라도 이야기를 해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나요? 자, 그럼 열심히 공부하고 우리 다음에 또 만나요. 오늘도 화이팅!